다음 소식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이번 아이템은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네. 비대위도 가처분도 시즌2 시작. 결과는 언제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그리고 비대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모두 시즌2에 돌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동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새 비대위 정진석 호가 오늘 첫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현충원을 참배하고 첫 회의를 열었는데 네. 첫 회의에서 정진석 위원장 어떤 얘기를 강조했는지 들어보시죠. 네. 몸을 조금만. 의원님 죄송한데 이쪽으로 오시면 모두 마시겠습니다. 의자를 이 백보드 어때요? 이 카피 제가 만든 거예요. 앞에 없지 않고. 우리 당의 전 대표가 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소송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집권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들께 걱정만 끼쳤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네, 당을 빨리 정상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같은 날 오늘 오전이죠. 남부지법에서는 두 번째 가처분 신문이 열렸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 첫 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 남겼는지 듣고 오시죠. 가처분 심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생각이세요? 아무래도 이번에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 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에서 어떤 내용은 잘하고 왔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으니까. 네, 이 전 대표 특유의 자신감 있는 모습은 여전했는데요. 네. 첫 번째 신문 때와 비교하면은 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법원 네. 결과에는 오히려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었고요. 네. 다만 정치적 발언은 좀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고 또 네. 신문 이후에도 이 기자들 질문에 별다른 언급 없이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니, 이 법원이 크게 고민 안 할 거다라고 자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또 어제는 뭐라 그랬냐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비대위 뒤에 누군가 기관총을 들고 서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김준일 대표님, 예. 오늘은 왜 말을 아낀 걸까요? 이렇게 자신이 있는데 결과에? 이준석 대표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언론을 좀 활용을 해서 뉴스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네. 것이 좀 뭐 비교적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뉴스거리가 많은 날에는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고요. 뉴스거리가 없으면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거나 네. 뭔가 행동을 해가지고 뭐 이를테면은 뭐 관혼상제를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뭐 아, 이런 것들을 네, 하면서 네. 뉴스거리를 만들어내요. 오늘은 사실 뉴스거리가 차고 넘칩니다. 모든 언론에서 다 이준석 뭐 그럼 법원에 가처분 신청 다루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첫 예. 번째 법원 출석해서 가처분 심리 나올 때는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자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돼. 예,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뭐 이제 예측한다, 그러니까 큰 고민 없이 판사님이 판단할 거다 이렇게 본인은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최근에 네.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당을 너무 저격하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 네. 그 부분도 조금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말을 아끼는 전략으로 가지 않았을까 보이는데 뭐 봐야죠 앞으로. 그렇다고 뭐 내일 또 침묵하겠습니까? 또 하나 꺼내면서 또 다시 여론전을 펼치겠죠. 예. 네, 사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을 많이 안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이런 분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이 이 4차 가처분 신문에 대해서 좀 연기 신청을 했고 이걸 또 법원이 받아들여서 심리 일자가 뒤로 연기가 됐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청자분들은 아니 연기가 됐다는데 오늘 한 건 뭐야?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호정 기자.
이걸 좀 짧게 좀 정리를 간단 명료하게 좀 해주죠. 네, 마지막으로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일단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모두 4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주호영 비대위 멈춰 무효로 해달라라는 네. 게 첫 번째였고 이게 지난달에 일부 인용이 됐죠. 여기에 주호영 위원장은 이의 신청을 한 상황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호영 호의 비대위원들 직무 정지해달라 이게 2차 가처분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3차 새 비대위 출범 이 시작이 되죠. 세 번째 가처분은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띄우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한 걸 무효로 해달라라가 네. 3차 가처분이었고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지명 이후에 네.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요게 4차 가처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두 번째 가처분은 주호영 비대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할 예정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3차, 4차가 오늘 신문을 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정진석 비대위 이후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법원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4차는 2주 뒤 28일로 미루고 네. 3차 신문만 오늘 하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당시 전국의 의결, 당원 개정과 관련해서 또 네. 주호영 위원장의 이의 제기와 관련해서만 집중적으로 신문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유 기자가 가처분 내용에 대해서 쭉 읊어줬는데 뭐 네.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저희가 갈릴 수는 없겠지만 네. 경중을 좀 따져보자면 3차 가처분이 가장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원에 명시된 이 비상 상황의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네. 게 1차 가처분 결정 내용에 들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지난 5일에 전국위를 다시 열어서 국힘에서 다시 이걸 정의를 했죠. 이 당대표의 사퇴 거리,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명 이상의 사퇴 등에 따른 거리 그리고 이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로 가자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 비상 상황이다라고 그 정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나중에 한 상황입니다. 네. 이걸 기반으로 정진석 비대위가 띄워졌는데 그쵸. 만약에 이 3차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비대위도 전국이 결정을 근거로 새로 다시 또 출범을 한 거잖아요. 그쵸. 이 근간이 흔들린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에 또 한 번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차 비대위는 연기가 됐지만 만약에 오늘 3차 그러니까 4차 가처분은 연기가 됐지만 3차 가처분 오늘 심리한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정진석 비대위의 존립 근거가 없는 지금 사상 누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심리가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결과에 따라서 정진석 비대위가 계속 고하느냐 스탑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건데 결론이 언제 나요? 네, 4차 가처분 신문 28일에 같이 다시 신문을 한 후에 결론을 내겠다라는 게 재판장의 계획입니다. 같이 네. 종결하겠다고 오늘 밝혔다고 하고요. 또 이 전 대표 측에서는 5차 가처분을 벌써 예고를 했습니다. 5차요? 그러니까 어제 비대위원들이 임명이 됐잖아요. 네. 이 비대위원들의 임명 효력도 정지해달라라는 추가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인데 네. 재판장은 이것도 이 추가 가처분도 들어오면은 이 가처분까지 28일에 같이 신문에서 종결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송달 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뭐 간단 명료하게 1차 가처분부터 4차 가처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5차가 나오면 또 한 번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단 오늘 뭐 이 오전 중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지금 다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 재판부가 고민을 하는 지금 그런 시간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법정에서는 심리 중에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수아 기자. 네, 일단 뭐 1시간 15분 정도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네. 보셨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대표가 직접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주의 의원이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 얘기를 보면은 비대위가 설치됨으로써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 전 대표에게. 그러니까 1차 가처분은 얘기가 되는데 네. 이 당원이 개정되는 이 전국의 의결 자체가 이 전 대표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전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죠. 당원 당규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인을 우리가 타겟으로 한달지 아니면 대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성인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청인 측에서 이제 소급 적용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의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현진 최고위원도 8월 5일 이후에 사퇴서를 8월 8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정 변경은 8월 17일에 정미경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를 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네, 여기에 또 하나 주장을 덧붙였는데요. 이 전 대표 측에서 지금 당원 개정 이 부분을 효력 정지를 하는 신청을 낼 처지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됐는데 네. 어떻게 이 정지된 당원 상태에서 자격으로 이 당원에 대해서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현재 징계 중이긴 하나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신분이고 이 당원 개정 자체가 무효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준석 측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채권자 이준석은 현재 징계 기간 중이기는 하나 당대표로 복귀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인위적으로 작출된 비대위는 무효다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기존의 당대표 및 기존의 최고위 체제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준석 현재 당대표 조금 더 양보한다면은 현 당대표 괄호해서 징계 기간 중이라고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개정 당원은 헌법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다, 무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주호영 비대위 무효 처분을 내리면서 네. 법원이 절차적 이 하자를 지적한 거기 때문에 당원을 개정해서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건 의미가 없다. 이 새 비대위 자체가 법원 결정을 불복한 거라 법원이 판단이 어렵지 않을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국힘에선 각하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인용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가처분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제가 한 30년 넘게 기자 생활하는데 법조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 이렇게 가처분을 5차까지 하는 거는 제가 생전 처음 봅니다. 네. 아마 민주당 앞으로 국민의힘 당헌은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당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법적인 문제를 거치고 난 이의 당헌 자체는 네. 완벽하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과연 정치적인 문제를 이렇게 법원에 매번 가서 하는 게 정말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네. 회의감 또 피로감들이 지금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상황이면 지금 28일이면 또 한 번 이제 지금 주호영 비대위에 이어서 정진석 비대위의 또 운명이 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10년간 국민의힘이 10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비대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비대위가 새로 생긴다고 그러면 정말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굉장히 심각할 것 같고 아무리 그렇지만 전 대표가 당을 향해서 이렇게 5번이나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초유의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아예 당사를 그냥 남부 지원으로 옮기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타협과 대화가 없는 이런 정치를 왜 한다고 저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럴 것 같으면 앞으로 모든 걸 다 법정으로 가버리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제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정치의 복원이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도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보면 또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유호정 기자, 이게 결과에 따라서 상황별로 그럼 어떻게 좀 얘기가 흘러갈까를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인용이 되면은 비대위 출범 근거가 약해지죠. 이 경우에는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제 비대위는 그만하고. 네, 근데 사실 지금 초유의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 100%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고요. 만약에 네. 또 기각이 된다면 비대위가 어쨌든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정진석 비대위는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당 대표직 복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김준일 대표님. 예. 근데 또 가처분이 만약에 각하가 된다고 한들 지금 두 가지 얘기를 다 해줬는데 유호정 기자가 각하가 된다고 한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뭐 국민의힘, 뭐 윤핵관, 윤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어떤 날선 공격들을
그만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향후 행보를? 그만하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네. 이준석 대표의 지금 처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뭐 이런 정도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저도 정치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왜 국민의힘의 당원이 어떨 때 비상 상황인지 전 국민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론을 놓고는 여론이 분분해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이나 뭐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한테 좀 더 책임을 많이 묻는 여론조사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현종 의원께서는 이준석 대표한테 좀 더 이제 비판의 시각을 보이셨지만은 저도 이준석 대표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은 이거를 그럼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봤을 때는 오히려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풀어야 되지 네. 않느냐 이런 시각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가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모든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3차가 만약에 각하나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4차에서 또 각하되는 걸 보장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당원이 개정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네. 기각은 낼 수 있는데 그거를 적용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번에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해서 끝났다 이렇게 상황 볼 수 없는 거니까 이달 28일까지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치로 풀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4달 상간의 당대표격이 5번째 지금 새 얼굴, 5번째 맞나요? 5번째 지금 새 얼굴로 바뀌고 이 전직 당 대표가 이 전 당대표, 뭐 지금 현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당대표가 5번째 가처분을 또 제기하는 이런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